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할 주제가 10년 후의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는데 일단 블로그에 일단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 위주로 이제 방송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 또 중간중간 일단은 또 제가 부동산 또 전문가로서 일단 삼성벨트 쪽으로 해서 소식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봤을 때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 괜찮은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또 방송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제가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일단은 감사 스마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뭐 앱 사이트가 감사 스마일 부동산 스토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부동산 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일 일포스팅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그러지는 지금 요즘에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빠슈형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일단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 제가 9월 18일 날 포스팅을 했는데 빠숑님 빠세클럽에서 이제 빠숑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책을 보다가 뭐 괜찮은 내용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빠숑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고요. 시장은 수요자를 따라 움직인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굳이 싼 물건을 찾지 않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접할 때는 저는 A급보다는 B급이라든지 C급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싼 게 올라가는 그 속도랑 비싼 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좀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가치도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현재 부동산 투자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제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처럼 싼 물건을 찾는 활동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뭐 그보다는 비싸더라도 수요가 많고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집보다 상대방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남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그런 실패 확률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하고 가치는 다르거든요. 가치가 높은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가치는 낮은데 가격이 높이 평가되어 있는 것은 뭐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하고 가격하고 정비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비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치에 이제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물건을 되도록이면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이제 저렴하면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저보다 더 부동산 쪽으로 더 전문가이신 빠숑님께서 책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랑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이 부분을 뭐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입지와 상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가치를 추정해야 된다. 뭐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 투자를 뭐 여러 번 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예를 들어서 입지라든지 상품을 놓고 분석했을 때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분석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쇼님께서는 가격보다는 입지 그리고 상품을 이해해서 분석, 즉 다시 말해가지고 가치를 갖다가 추정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놓고 부동산을 투자든 아니면 실거주든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200% 공감합니다. 200%. 제가 뭐 빠숑님의 책을 많이 읽었지만 빠숑님하고 실제 만난 적 한 번도 없고요. 전화 통화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빠숑님하고 이제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은 이분의 이제 이런 글과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야기 그리고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랑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저보다도 상당히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좋아하시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빠숑님이 제 방송을 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돈이 되는 최고의 핵심 입지 포인트. 저는 물론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돈이 돼야지만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나는 부동산에 돈을 묻어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실거주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앞으로의 가격을 미래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하고 신규 교통망 지역은 반드시 투자를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적고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의 중요성은 저는 이제 뭐 빠숑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도 부동산의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빠숑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키워드 신규 교통망,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 대형 학원과 일명 교육 프리미엄, 실버 프리미엄 이 네 가지를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일단 신규 교통망에 대해서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빛을 발할 노선은 신분당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빠숑님께서 하셨네요. 저 역시도 신분당선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뭐 7호선, 뭐 8호선 연장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신분당선이 가장 파급 효과가 큰 노선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늘 우연찮게 이제 그 기흥 쪽하고 수지 쪽에 이제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이제 차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카페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신분당선 노선에 이제 뭐 A급 아파트, 대장 아파트 그리고 분당선 라인의 대장 아파트 그 두 개를 간략하게 비교를 했지만 일단 가격 차이가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차이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카페에 어떤 분이 하셨는데 물론 그 말에 뭐 저는 뭐 모든 걸 다 뭐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삼성벨트 부동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산까지는 신분당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용산까지도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신분당선 삼성 연장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삼성에 만약 신분당선이 삼성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신분당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 2억까지는 뭐 수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흥을 비교를 했을 때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차이를 한 2억 정도 봤는데 여기도 물론 신분당선이 다니는 노선과 신분당선이 안 다니는 노선 뭐 삼성벨트에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축도 있고 뭐 원흥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최소한 2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1억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 예타 발표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빠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선호 시설이라든지 군대, 뭐 철로, 차량기지, 송전탑 발전소, 기타 등등이 있는데 비선호 시설이 개발되고 환경이 개선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단기로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게 5년 안에 될까, 10년 안에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물음표를 남겼는데
빠숑님께서는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분 계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고요. 5년 이내라고 하면 저는 추천은 조금 이제 물음표를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육 프리미엄하고 실버 프리미엄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근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으로 더 심각하게 접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고 교육 학원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학원과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쾌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학군이 좋게 되면 학원과도 형성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을 이런 좋은 곳에 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라도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잠잠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학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 부분은 다들 염두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실버 프리미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빠숑님께서 실버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즉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라든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상복합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인기가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좋죠.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이면 뭐 지하철 뭐 요금도 감면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무상이고요. 그리고 뭐 70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뭐 자동차 뭐 면허증을 또 반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또 되긴 하겠지만 지하철만큼 편한 그 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지하철 5분 이내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름에 비 안 맞고 그리고 겨울에 또 눈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종합병원이라든지 근처에 뭐 편의시설 삼성을 예를 들면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 이런 부분도 대형 뭐 쇼핑센터라든지 롯데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세클럽 부동산 투자 파이널 투자 전략 빠숑님에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발췌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고 10년 후 어디가 오를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년 후뿐만 아니라 이제 5년 당장 2년 후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10년 후를 내다본다는 거는 부동산에서 상당히 좀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은 2, 3년을 내다보는데 5년, 10년을 내다본다는 거는 약간 좀 선구자 같은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빠숑님이 20곳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는 20곳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삼성벨트고요. 과연 20곳 안에 삼성이 들어갔을까요? 네, 안 들어갔으면 제가 방송을 안 했겠죠. 삼성벨트가 들어갔고요. 남양주 왕숙과 하남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남양주 왕숙과 하남을 뺐을까? 빠숑님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물어보질 못했고 댓글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곳 중에서 빠졌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부동산 아파트 투자의 시작과 끝은 입지와 수요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입지가 오르고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오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2, 3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았어요. 근데 스타필드 들어오고 이케아 이제 오픈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알아도 삼성은 몰랐는데 원흥지구도 어디에 있는지 다 몰랐고요. 원흥역조차도 다들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스타필드 고향과 이케아 고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 이제 은평 카톨릭 성모병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개원을 했고요. 작년에 이러면서 이제 여기가 좋다는 입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제 빠숑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작년에도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뭐 10곳 안에 덕양구가 들어갔는데 이 덕양구가 하남 교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왕숙이라든지 별내는 안 들어갔는데 왜 지금 덕양구는 여기 20곳 안에 들어갔는지 저는 뭐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빠숑님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자스마일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나신 빠숑님께서 삼성벨트를 고양시 덕양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가 많아지는 곳이 오른다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집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투자를 갖다가 앞으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가 뭐냐면 파숑님께서 이제 첫 번째부터 20곳을 선정을 해준데 물론 왕숙과 교산과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이제 구리 오른쪽으로 이제 강동 넘어서 하남, 교산, 그리고 왕숙, 남양주, 별내 이쪽도 뭐 20곳 안으로 안 들어봤겠지만 더 30곳이라고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목동 옆에 있는 마곡도 빠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빠졌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20곳 안에 들어와서 물론 기분은 좋은데 또 30곳이라고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곳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창릉을 주목하는데 창릉은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원흥 지축 향동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빠르면 뭐 5년, 늦으면 1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뭐 빠숑님께서 10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의 지역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고양시 덕양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 현재 인구 57만이라는 걸 빠숑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11번 이 덕양구가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벨트 전문가에서 부동산 전문가에서 3기 신도시 전문가로 일단은 또 저는 또 한 곳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20곳에 이야기가 되었던 용산입니다.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용산의 그 지금 국제업무지구 쪽에 안에 토지 이제 환경 정화 산업 쪽에 제가 잠깐 그쪽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삼성물산 내야에 있는 그 토지 토양 오염 일단 제가 토양 오염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업체 제 회사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부 그 용산 기지창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제업무지구가 좀 무산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서 최근에 이제 기지창이 이제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다라고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용산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강북에서 용산만큼의 이런 강남을 갖다가 뭐 강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용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산이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강북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북구 그리고 노원구 이런 쪽도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벨트는 덕양구는 바로 또 용산하고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만약에 용산까지 이제 삼성에서 연장된다고 하면 정말 20분 안에 용산역까지 가기 때문에 용산의 그런 삼성과 용산의 시너지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지나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앞으로 10년 동안 방송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부터 용산역, 강남역, 삼성역까지 이렇게 지도에 담아드렸는데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연찮게 지금 돈벌레라는 그런 뭐 MBC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용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TV를 보다 말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업로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경민 님이 누구시냐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처음에 강남에 쉐어하우스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부동산 학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전복하시는 게 상당히 많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공부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리포트 등을 통한 데이터 공부하고, 두 번째는 현장 답사는 필수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많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논하는데,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현장 답사. 왜냐하면 현장을 가봐야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 답사는 필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구라 씨도 부동산 투자를 뭐 인천하고 일산을 했는데 재미를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엉뚱하게 빠졌습니다. 돈벌레 첫 번째 방송을 왜 용산에 했을까요? 근데 했었던 이유가 이 용산이라는 이 교통의 핵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여기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을 일단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쪽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한강 조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한남동, 그리고 이쪽이 용산의 이제 개발의 이제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서 좀 암울했지만, 미니 신도시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좀 미니 신도시로 개발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여기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여의도하고 이제 용산 개발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삼성역 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개발 소식들 때문에 잠실의 삼성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용산은 또 이제 개발이 지금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내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10년의 세월,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축구장 한 70개 정도 15만 평 규모의 부지로 개발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좋게 그리고 잘 계획대로 개발이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제가 제 방송에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매주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감독님 뭐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아, 제가 이거를 보지를 못해서. 이거 질문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실시간에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네네. 창능 때문에 일산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꼭 되어야 하는데 가점 점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점수는 60점 이상을 저는 보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당해면 그래도 한 50점 중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전 사전 청약 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축 새로 분양하는 거 있던데 궁금해요. 84도 있나요?
네네. 가능합니다. 84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지축 분양되는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뭐 카페 지금 이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 B1 보이시죠? B1 이 B1 이 B1이 원래는 10년 말 그대로 이제 공공임대였는데 이게 지금 600세대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A4랑 B1이라고 나눠졌죠. 이걸 600세대를 공공분양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도권 이제 뭐 그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600세대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인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B1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에 보면 입찰에 붙인 사항, 공급번호라는 공사명 위치, 공사 개요 추정 가격, 공사 기간 885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분양이 언제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분양은 빠르면 12월. 근데 12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지금 초로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대수는 한 600세대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00에서 뭐 정확하게 세대수는 결정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84제곱미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59라든지 59에서 이제 뭐 60 얼마를 해서 물론 지금 저기 향동 같은 경우는 84가 없거든요. A3다 보니까 없는데 여기는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새로운 소식이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알게 되면 바로 즉각 고양 지축 그 B1 분양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관심들 갖고 있더라고요. 감독님도 지금 많이 관심 갖고 계시죠? 네. 아니 정말 그 원흥역에 전에 그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다가 중소기업 전용주택으로 바뀌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부 그 주택 공급 정책에 맞춰가지고 지금 600세대가 그래도 공공분양으로 결정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뭐 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네요 이제.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드네요.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질문하는 시간으로 하시고요. 감독님 이거를 조금만 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 37점인데 걱정입니다. 10 넘게 소유한 아파트 거의 오르지 않고 조정지역 대기 질서 아파트면 계약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히 희망하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소망하는 거랑 희망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일단 준비는 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전청약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약금 10%인데 뭐 20%일까 자금 계획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LH에서 15% 하는 경우도 있고 10%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0%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20%까지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저에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질문이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이제 손가락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미라클 실용음악학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지도를 축소를 해보면 지금 원흥역에서 이제 삼성역 지나서 이제 지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축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축역에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B1인데 지금 이쪽이 이제 지축역 중흥 S클래스 12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반 나눠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임대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분양으로 해서 600세대를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지축이 지금 이쪽도 지금 분양을 하는데 이쪽은 민간 분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편안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거는 이제 분양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하고 이제 분양 가격 차이는 아무래도 여기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좀 비쌀 듯 하고요. 이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4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에서 6억 사이에 아마 분양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새로운 소식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이제 뭐 현대 해리엇 지나고 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축역 중흥 빼고는 이제 향동의 A3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저에게 그 아시는 지인분들이 이제 전세를 갖다가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전세집을 좀 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정말 아시는 분께서 전세를 구해달라고 제가 이제 수소문해서 찾다 보면 정말 전세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창흥 3기 신도시 분양 받으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매매를 이제 매수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세로 한 2, 3년, 뭐 4년 기다릴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전세로 많이 고양시, 덕양구 쪽 특히 뭐 고양시 전체적으로 당해 뭐 우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넘어온 것 같고요. 은평구도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이 소진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 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더 줄었나? 그리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피해보는 거는 서민들이 계속 피해보는 거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뭐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빠숑님의 그런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10년 후 가치 상승한 지역 20곳 중에 고양시 덕양구 즉 다시 말해서 이쪽이 다 삼성벨트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 감사 스마일도 항상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감사 스마일은 항상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가 아니라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뭐 빠숑님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고양시 덕양구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축 같은 경우도 연말부터 이제 상업시설이 또 들어가고요. 원흥역 같은 경우도 이제 호텔이 지금 한 곳은 오픈됐고 또 한 곳은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앞쪽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시설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내년에 토지 보상 들어가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지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것보다 남들보다 먼저 내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오는 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청약을 받아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축역에 지금 새롭게 지금 공공분양이 지금 올 연말 아닌 내년 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방송에서 또 알려드렸고 또 내년에 또 이제 또 지축에 지금 이편안이 또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는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500세대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도 있다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방을 하면서 삼성벨트 소식이라든지 3기 신도시 관련